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1차 부등식이 아닌 거 찾으라고 했죠. 됐니? 자, 여기서 1차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2차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있죠. x제곱이 있거나 xy가 있거나 y제곱이 있거나 살아남거나 이러면 양변을 날렸을 때 그 살아있으면 이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디야? 얘가 2차 나머지 뭐 이렇게 사라지고 했는데 여기가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하고 넘어가면은 2x제곱 살아있어서 1번은 그냥 2번이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은 요 부등식 열심히 풀어라. 열심히 풀어라.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 열심히 푼 다음에 뭐 하라는 소리예요? 열심히 풀어. 자, x, y 가간법에서 풀 수 있겠지? 자, 요거 풀어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두 근을 더해. 그 두 근을 더하면 그 k가 포함되어 있는 거 찾으라는 소리야. 근데 요거 열심히 풀면 요거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x가 2하고 y가 0 나와요. 됐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2배에서 뭐 빼고 이제 가간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뭐 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K가 지금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개 더하면 2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를 포함하는 건 뭐냐? 요거밖에 없다. 4번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세요. 자, 3번은 어때요? 자, xy를 푸는데 문제는 x분의 y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 문제를 풀잖아. 결국에는 x, y, m 문자 3개짜리잖아. 문자 3개짜리인데 이 방식 연립 방식 풀고 나잖아.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x가 몇 m, y가 몇 m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의 그냥 관계식만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 나왔을 때 x분의 y를 구해서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x가 몇 m, y가 몇 m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m이 그냥 숫자라 생각하고 그냥 가간법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2배에서 더해주면 이거 2배에서 더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2배에서 더하니까 5x. 그 여기 없어지니까 2배에서 더하면 11m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보면은 5분의 11m 나오거든. 됐습니까? 자, 그 x 5분의 11m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바로 나오잖아. y는 또 뭐가 되냐면은 y는 5분의 2m이 돼요. 5분의 2m이다. 그래서 결국 뭘 구해라? x분의 y 구하라. 그러니까 m 약분 되면 11분의 2가 된다. 이렇게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어때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볼 건데 이제 옳냐 맞냐 틀리냐 이거잖아. 됐니? 그래서 대충 숫자를 넣어서 맞다 틀리다를 해주면 안 되긴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x제곱하고 x가 있어. 근데 얘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니까 2를 대입해보니까 맞는 말이네. 4하고 2하고 얘가 더 크네. 4가 더 크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넣어보니까 이거 4분의 1이고 2분의 1가 이때는 부동과 반대로 되네. 1 넣으니까 부동과 그냥 등호가 있네. 아, 이러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하나만 넣어보는 거 좀 불안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확실한 건 좀 확실하게 나오거든. 확실한지 아닌지.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거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 있잖아. 그때는 수식으로 보이든지 발레를 보이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맞는 게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애매한 거는 숫자를 이렇게 좀 넣어보면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뭐 넘겨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일단 첫 번째 확실하냐 아니냐 확인해보고, 아니면은 발레를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아닌 식을 한번 보여주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x제곱이 x보다 크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부등호잖아. 그러면 우리 x제곱에서 x를 빼봤어.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죠? x랑 x 빼기 1의 곱이지. 얘가 0보다 큰지 확인했는데 얘가 항상 양수인가? 그러면은 어떤 경우 있어? 양수고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양수하고 음수가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거야. 자, 요거 둘이 곱한 거랑 요거 둘이 곱한 거를 비교해봐라. 크게 비교를 해봐라. 이런 거거든. 되셨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요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근데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1, 여기가 1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요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발레를 정확하게 찾던가, 발레를 정확하게 찾으면 아닌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맞는 말인 게 있고 확실히 아닌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될 때도 있고 성립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적절하게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여기를 전체를 CD로 나눠서 문제를 풀다든지 뭐 될지 모르겠지. 그렇게 안 해봤지만 뭐 그런 식으로 풀다든지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아니면 아닌 증거를 좀 찾았고, 아닌 증거가 제일 좋은 게 발레예요. 알겠니? 확실하면은 확실한 것만 확인해 보면 되고요.
됐니?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실하거든. 왜냐하면은 a하고 제곱하고 d 제곱 보면은 a 제곱하고 d 제곱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a 제곱하고 c 제곱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a 제곱이 더 크겠지, 맞니? 이거 비교해서 얘가 더 커.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하면 또 누가 돼요?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커, 맞잖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무조건 크잖아. 그래서 제곱 큰 것끼리 더했고 작은 것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 이건 틀린 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 됐니? 디귿 보세요. 자, 디귿도 보면은 확실하거든. 자, B 더하기 D는 어때요? B 더하기 D는 양수예요. 되죠? A 제곱도 양수야. 그럼 좌변 자체가 양수거든. 됐니? 근데 우변 어때요? 우변은 A 더하기 C는 음수야. 근데 거의 D 제곱은 양수야. 그럼 우변은 음수가 돼요. 항상 양수, 항상 음수, 얘가 더 크겠네. 맞는 말.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리을도 확실해요. 왜냐면은 봐봐, C가 지금 음수죠. C 음수고 A가 음수야. 근데 A 빼기 D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D가 더 크잖아.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A가 D보다 작으니까 A 빼기 D는 0보다 작다는 게 보여서 여기가 음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B 빼기 C 어때요? 근데 C하고 B하고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B 빼기 C는 어떻게 돼? B 빼기 C 양수야. 아, 그러면 얘는 양수야. 그러면 뭐죠? 좌변은 양수, 우변은 음수. 그러면은 무조건 얘가 더 크겠네. 무조건 틀린 거. 됐니?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항상 맞거나 항상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됐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의심을 해서 확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발레를 막 찾아보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확실히 맞는 건지 증거를 좀 찾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걸 배우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 소수점 아래 세제자리에서 올림에서 2.35가 되는 숫자를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러니까 2.34 몇, 2.341 뭐 이거, 2.341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올림하니까 올림에서 2.3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체를 너희들이 부등호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3에 5분의 x 더하기 쟤는 그냥 바로 분수로 쓸게요. 90분의 33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정도 우리가 쓰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걔가 누구냐? 누구와 누구 사이냐? 자, 요거 이상 2.34보다는 크면 돼요. 2.34 0.00001이어도 괜찮아. 올림하면은 2.35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뭐죠? 2.35 이하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요. 12x 빼기 20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결국은 x가 최대일 때 구하면 돼요. 원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x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12x 빼기 20의 범위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어제 최대값을 물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하고 똑같을 때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x값을 대입해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이거 열심히 풀면은 뭐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은 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양변에 뭐 3을 나누고 양변에 뭐 30을 곱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결국에 x가 어떻게 되냐? x가 15분의 31 그리고 얘가 25분의 12 이렇게 돼요. 아, 반대야. 12분의 25야. 12분의 25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x가 12분의 25일 때 여기서 또 뭐 해야 돼? 11을 곱해서 20을 빼주면 되거든. 그럼 최대값 5가 나와요. 알겠니? 요거는 이제 요 잡는 게 어렵지. 요 잡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틀린 학생들은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보이십니까? 자, 1차 부동식의 해를 풀었더니 얘가 됐대.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그 관계에 있을 때 1차 부동식 만족하는 x 중에 두 번째 장급 찾아보세요. 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저 부동식을 풀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식을 푼다는 거는 x를 싹 다 왼쪽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넘겼어. 얘를 이렇게 나눴어. 됐니? 근데 부등호가 안 바뀌었죠. 이 부동식 열심히 풀면은 x고 이게 여기가 원래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왜냐면 얘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 그리고 3a 빼기 2b분의 a 플러스 b다라는 거는 이 분식 풀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결과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안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 부등호가 안 바뀌었네. 맞니? 부등호 안 바뀌었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얘가 마이너스 3대 2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야? 3a 빼기 2b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3a 빼기 2b가 양수였었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죠? 3a 마이너스 2b. 야, 요거는 어려운 문제집들에 보면 다 들어있거든, 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금방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샥샥샥샥 넘겨주면은 3a 플러스 3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4b. 자, 이거 조심해야죠. 요 음수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죠. 곱할 때 여기 둘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9a가 b가 되고, 아, b는 9a구나 라는 거 결국 2번 통해서 알게 됐고요. b에다 9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b에다 9a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8a니까 마이너스 15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결국은 a가 음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되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b에다 9a 넣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4ax 마이너스 9ax가 a 더하기 9a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a를 싹 약분시키면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1차분식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를 약분시키는데 a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호가 a가 음수기 때문에 a로 약분시키면서 싹 다 이제 그 부동호가 바뀌어야 된다. 4x 빼기 9x. 당연히 이렇게 계산 미리 하셔도 되고요. 부동호가 바뀌면서 1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요 부등식 못 푸는 애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등식을 잘 풀고 나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일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제일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정수는 0. 그래서 두 번째 작은 값이니까 0. 요까지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찍은 색 살짝 어제 서술하는 방법을 좀 바꾸면서 문제가 조금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도 마찬가지돼요. 7번 같은 경우도 저 x와 y의 차가 2다. 요거 자체가 너희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저 뒤에서 나오는데 x와 y의 차가 2다. 이런 말이 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세 문제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풀 줄 모르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x 빼기 y가 얼마라는 거야? x 빼기 y가 2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모든 상수,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걸 다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문제 풀어보세요.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야?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하고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풀어봤을 때 나오는 k값이 있고, 요렇게 나오는 k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이 있어요. 됐나요? 요 x값을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너희들이 계산해 너희들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x가 있고 y가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x와 요렇게 나오는 x, y가 있을 때 여기 대입해서 k를 찾아줘. 이해했어? k 값을 찾아줘. 그럼 그 나오는 k 값이 두 개가, 요거 대입해서 나오는 k 값이 있고 요거 대입해서 나오는 k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계산은 너희들의 몫입니다. 답은 8번이고요.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8번. 자, 연립 방식에 해가 없대. 보이십니까? 자, 연립 방식에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연립 방식에 해가 없다 잘 안 쓰죠?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넘겼을 때 식 두 개를 이렇게 쓰지 않니? 그러니까 3x 빼기 2y는 3하고, 그 다음에 9x 빼기 ay는 b하고 이렇게 놓고 얘가 해가 없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얘를 굳이 저렇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거는 뭐 잘못해서 여기다가 뭐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실수하는 실수 중에 하나 보면은 3이라고 안 쓰고 1이라 쓰는 애들도 있어요. 저 암산을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 우리가 해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9분의 3하고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하고 똑같아. 그리고 b분의 3하고는 달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얘 값은 정해져 있죠. 되니? 얘랑 얘랑 여기 3분의 1이잖아. 여기 3분의 1 되려면 a가 6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긴 어때요? 이제 b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같지 않다니까. 다만 뭐만 알고 있죠? b는 9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a, b가 한 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결국 가능한 b 값의 최대값은 얼마나?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9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둘이 빼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이 4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약간 좀 빌런입니다. 이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쭉쭉 너희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니야? 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또 있죠. 두 물품의 원가의 차가 10,000원이다 라는 말 나왔죠. 결국 원가를 두 물건에 원가를 xy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x 빼기 y는 만이 있고 x 빼기 y는 마이너스 만 하는 그 두 가지 식이 있단 말이야. 그 두 가지 식을 잘 정리해서 또 마지막에 뭐 이런 말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문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봐봐. 모자 원가의 쇼파 이게 하려 했으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려고 했지만 안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모자는 원가의 15%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만 생각할 거야. 15% 이익과 25% 할인을 해서 원가의 합보다 3,500원 손해봤다. 자, 이것이 어떻게 쓰냐? 100분의 15. 맞아요? 15x. x가 지금 뭐냐면은 x가 모자 원가야. 모자 원가입니다. 원가. 그 다음에 y는 신발 원가야. 자, 치사한 게 뭐냐? 문제는 신발의 정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답 나오면 볼 텐데 신발의 XY 구하면 신발의 원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원가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정가를 또 구해줘야 돼. 정가는 요 앞에 있는 요 말이 이제 허투루 있는 게 아니라 정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신발의 원가를 구한 다음에 신발은 원가 25% 이익을 붙인 그게 답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볼게요. 식은 첫 번째 식은 요거야. 그거랑 뭐랑 더했대? 얘는 20% 할인했으니까 8이네요. 100분의 25y. 25y를 해서 얼마예요? 3,500원을 이제 뭐 했대? 손해봤대요. 그런 건데 우리가 뭐를 찾는 거예요? x 빼기 y는 얼마일 수도 있다? 만원짜리다. 만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x 빼기 y가 얼마일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문제 한번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푸신 다음에 요 나오는 x와 y 값을 구해봤을 때 이 y가 35,000원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 한번 해서 열심히 x, y 구해보시고 이렇게 연립해서 x, y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35,000원 넘지 않은 게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체크해봐라. 이거는 해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서 답이 나왔으면 굳이 다음번 해보진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잘 찍어서 해주는 게 좋은데 둘 다 해봐야 돼요. 결론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5로 약분하면은 결국 이 식이 3x 마이너스 5y가 5로 약분하면 이게 700이잖아. 100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7만이거든. 그래서 얘 3배에서 더하거나 3배에서 빼거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밑에 식을 잘 보시면 3x 빼기 3y가 3만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 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빼줘서 계산할 거야. 그래서 뺄 때는 뭐 빼면 마이너스 2y죠. 마이너스 2y가 뭐가 돼요? 빼면은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4만 원일 수도 있고요. 얘에서 플러스로 빼면 마이너스 10만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y가 5만이 나오니까. 그래서 y가 2만이구나. y가 2만이야. 그래서 신발 원가가 2만 원인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2만으로 찍으면 틀린다는 얘기야. 알겠니?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이게 나는 이제 한 번에 딱 문제 탁탁 풀어봤으니까 이제 착착하게 계산하면 그게 어렵진 않거든. 아, 이런 거구나 하면 되는데 너희들 혼자 하면은 이제 이렇게도 식세 저렇게 식세고 뭐 이러면서 너희들이 고생을 좀 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말이죠. 이게 2만 원, 그래서 행복하게 2만 원 찍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100분의 125y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다라는 거를 애초에 계산 다 하기 전에 구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를 쫙 파악하고 이렇게 이렇게 y 내가 xy를 놓을 거야. 그러면은 나 답은 100분의 125y를 답으로 써야 돼 라는 걸 꼭 너희들이 어디다 써놓던지 체크 꼭 해놓으세요. 알겠니? 이게 답이야 라는 걸 꼭 체크해놔야 5번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수하지 않게 미리미리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행복해서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하지 말고 찍으세요. 요거 오점률 높았던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보시고 10번 보세요. 자, 20분 동안 뛰고 4분 동안 걷기. 20분 뛰고 4분 걷고 20분 동안 문제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2바퀴를 모두 다 돌았다. 이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어려운 거는 여기는 분이죠. 여기는 분. 여기는 킬로미터고요. 시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위를 시간을 다 맞춰주는 게 편합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문제 어떻게 했냐? 20분을 열심히 뛰었어. 걸었어. 뛰었죠? 뛰었어. 그리고 4분은 걸었어. 20분 뛰고 40분. 이런 식으로 해서 20분, 40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72분 뛰었죠? 나 90분 뛰었대. 90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8분 뛰면 끝이야. 왜냐면 72에다 18 더하면 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우 뛴 시간은 어떻게 돼요? 78분이야. 78분인데 우리가 60분에 78시간으로 해줘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은 시간. 나머지겠죠? 나머지 몇이야?
4, 4, 4, 12분이니까 60분의 12시간을 이제 걸었다 이거죠. 그럼 뛴 거속시 속력은 어떻게 돼요? 속력을 x로 놓을게요. 되니? 근데 여기 걸은 속력을 뭘로 놓냐? y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결국 뭐죠? 거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뛴 거리와 걸은 거리를 구했더니 둘이 더해서 얼마다? 10km 두 바퀴. 그래서 20km다. 거의 둘이 곱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6으로 약분되지 않냐? 6으로 약분하면 10분의 13 이렇게 되냐? 자, 10분의 13x고요. 여기는 뭐가 되니? 5분의 1이니까 5분의 1y가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야? 얘하고 더했더니 20입니다. 10분의 13x하고 5분의 1y를 더했더니 그래서 이게 뭐였다고? 20km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자, 얘하고 얘가 몇 파이 차이 나는데? 8 차이 난대요. 그래서 달린 속도, 이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x에서 y를 뺐더니 뭐였다? 8입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xy를 어떻게 해야 되냐, xy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잘 체크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집 같은 데서 이렇게 9번, 10번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이 이제 길러야 되는 능력이 처음 보는 문제에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해내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문제들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단순히 이렇게 숫자 배형하거나 이제 많이 봤던 문제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개념만 아는 상태에서 풀어봤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풀어내는 능력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하거든. 그런 걸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이 기름중 문제들 전체가 전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자, XY를 뭘로 나올지 봐야겠죠. 문제 봐봐. 100원 동전가 500원 X인데 100원을 10개 넣었더니, 자, 그래서 2대 5래.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몇 개인지, 100원짜리가 X개, 500원짜리가 Y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원짜리를 10개를 넣었대. 그러니까 X에서 10개를 뺐더니 이거하고 지금 뭐야? Y하고 비교했더니 2대 5야. 그래서 자, 100원짜리 동전 10개 정도 넣었더니 그러니까 X 빼기 10개가 된 거지. 맞니? 근데 책상 위에 남아있는 100원과 500원짜리 개수비가 2대 5라는 거는 얘하고 비율이 2대 5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아? 되셨네? 자, 책상 위에 남아있는 동전 중에서 500원짜리 20개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야. 되셨나요? 그래서 책상 위에 남아있는 동전 중에서 500원짜리 이제 남아있는 동전이야. 자, 요게 X페이 10개, Y개 남아있었는데 20개를 넣었대요.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100원짜리 몇 개 있단 거야. 100원짜리는 X 빼기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몇 개 있는 거야? 500원짜리는 Y 빼기 20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둘이 더해서 얼마 했다? 17,000원 됐습니다. 이해하셨니? 됐니? 자, 그래서 결국은 내하고 외항 곱하면 식이 나오고 요식하고 연립해서 XY 구하면 되는데 계산 좀 귀찮긴 해요. 계산 다 풀먹고 나면은 X가 30이 나오고 Y가 50이 나와. 미리 계산했어. 알겠니?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자, 그 밑에 12번 볼게요. 너희들이 아마 이 시험지를 풀면서 좀 어려웠다고 느끼는 거는 평상시에 막 연습했던 문제들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문제 풀던 건 아니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잘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또 45분 제한 시간 내에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됐대요. 버스가 2대가 있는데 이 버스의 길이가 X만큼이고요. 미터고요. 요 버스의 길이는 Y만큼입니다. 자, 근데 이 속력이 2분의 X, 2분의 Y로 가고 있대요. 되셨습니까? 자, 이 120m, 여기와 여기가 120m가 되는 순간이 있대요. 단위 다 미터입니다. 자, 12초 후에 서로를 지나쳤다.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를 지나쳤다가 무슨 말이냐? 뒷부분이 서로 맞닿을 때를 지나친 순간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돼. 원래 해준 게 맞는 말이야, 이게. 알겠니? 지나쳤다라는 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 지나쳤다는 말을 해준 게 너무너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해서 서로 지나쳤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차 A라고 하면
얘가 A가 되고 B라 그러면은 B가 되는 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시면,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고요.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얼마만큼 움직인 거냐. 자, 그래서 둘이 딱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딱 마주치는 순간. 둘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120m가 간 거죠.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에 대해서 120인데, 그 다음에 요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요만큼은 더 간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더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식을 한번 세울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2초죠. 12초. 결국에 그 시간이 12초야. 됐니? 속력은 2x3x야. 자, 우리가 이렇게 달린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12초 후에는 얘는 6x만큼 달렸고 얘는 6y만큼 달렸거든? 근데 그 달린 거리가 얼만큼이냐면은 120을 달렸고 그 다음에 이만큼 더 달렸어요. 그래서 120에다가 x 플러스 y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된 거거든. 됐니? 두 번째. 두 버스의 길이차가 4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빼기 y가 4일 수도 있고요. 아니, x 빼기 y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딱 풀면은 여기가 뭐야, x 플러스 y가 넘어가면은 5x, 5y가 5로 나누면 24가 되거든. 자, 이렇게 연립해보고 이렇게 연립해본다 x, y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총 3가지야.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4가 난다. 근데 뭐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얘가 길든 어차피 곱은 일정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너희들이 그게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이게 그 바꿨을 때 뭐 일반성을 일치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뭐 얘가 길든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만 펴도 답은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얘하고 둘 다 해봐서 x, y 구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겠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면요, 하나가 14가 나오고 하나가 10이 나와가지고 둘이 곱하면 이제 140이 나오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길이차가 4m. 이제 약간 의도적인 것 같지? 아니? 둘이 차가 10이다, 뭐 차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다음에 여기 뭐야? 저기 어디 있어요? 9번에서도 그 원가 차가 10,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여기도 길이 차가 4m다. 이게 결국 뭐야?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요런 상태가 요런 세팅을 해결할 수 있니? 이걸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 13번 하나가 얘만 우리가 이제 문제집, 어려운 문제, 그것도 쉬운 문제집은 아니고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집 중에서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풀어봤으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아마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너희들 처음 봤다면 내신 대비를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진짜 많이 풀어보거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나와. 계란 깨진 뭐 우유지만 뭐 계란이 깨졌다 뭐 이런 문제들로 많이 풀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도 좀 익숙했으면 좀 편하게 풀었고, 그래서 처음 보면 쉽진 않겠죠. 됐니? 그래서 일단은 봐봐, 500원짜리야. 500원짜리 우유가 있는 250개 보관하던 중에 50개를 못 팔았어. 그래서 200개만 팔았다는 소리죠. 200개를 팔아서 8% 이상의 수입이 났으면 좋겠대요. 됐나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냐? 그래서 우유 나는 200개를 팔 거야. 얼마에 팔 거냐면은 원가가 500원이니까 원가를 안 주는 문제인데 원가를 500원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자, 이건 내가 판 가격이야. 알겠니? 판매한 가격이야. 근데 우리 실제 나는 얼마에 사왔냐면은 250 곱하기 500 이렇게 해서 이 돈에 사왔단 말이야. 맞잖아? 500원짜리를 250개를 샀단 말이야. 500원짜리 250개를 샀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8%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이게 100분의 108이에요. 자, 100분의 108로 계산하시면 된다. 됐니? 내가 판 가격. 이거 내가 판 가격. 이거는 사온 가격 곱하기 8%. 되셨습니까? 근데 얘가 이상이니까 이렇게 이상. 써주면 이제 500원짜리 날리거든? 이게 날리고, 여기도 250이, 100 날리면 되고, 250 날리면 이게 5고 이게 4가 되겠죠. 맞니? 50을 날리면.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13번부터 볼게요. 자, 봐봐. 답은 그래서 35 나와요. 자, 그래서 14번부터 볼게요. 자, 요건 아마 쉽게 풀지 않았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4번. 자, BC 평행하고 있다. 자, 여기가 14번 보시면 9대 6이죠? 이게 3대 2라는 얘기니까 이게 3K, 얘가 2K라는 수 있구나. 3대 2면 결국 이제 요 X 구할 때 한 방에 이렇게 보세요. 25라는 길이를 5등분했을 때 그중 2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이게 더해서 얘랑 얘랑 더해서 25다 뭐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15번. 15번 문제는 자, 봐봐. 얘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학원 학생들은 자, 봐봐. 15번.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할 말 많은데요.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BD가 5대 3이고 얘는 1대 2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일 때 AP 요 넓이 구해라 이거야. 요 넓이 구해라. 요 넓이 구하려면 결국 뭐 하면 되죠? 요 넓이가 얼마기 때문에 전체 3분의 1이지. 맞니? 전체 3분의 1. 요 초록색 네모친 거 넓이가 얼마다? 50이다. 그럼 그거를 몇 대 몇 한 거다? 얘 대 얘 내분점을 했다. 그 결국에는 이 둘의 닮은 비를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거죠. 맞냐? 자, 그래서 찾는 건데 여기 우리가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정석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거야. 얘하고요. 많이 풀다 보면은 평행선을 긋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긋는 문제도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긋는 문제도 있고 뭐 되게 많거든. 근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어야겠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요 분점이죠. 요 분할하는 점에서 얘랑 평행하게 긋든 얘랑 평행하게 긋든 아니면 요 점에서 얘랑 평행하게 긋든 얘랑 평행하게 긋든 이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로 그으면 이제 닮음이 2개 생기면서 푸는 문제거든. 닮음비 2개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1대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면 여기가 3x여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뭘 본 거예요? 얘하고 닮음이다. 근데 얘랑 닮으면 동시에 이 색칠한 것도 닮음이죠. 색칠한 닮음인데 얘가 3x면 얘가 5x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왜냐하면 얘가 5대 3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5x, x니까 5대 1이어서 결국에는 삼각형 ADABE 넓이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6분의 1 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니? 근데 요 비율을 우리가 엄청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매번 내가 이렇게 그어서 실패하면은 얘가 얘랑 평행하겠죠?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렛대 원리라는 게 있어. 조금 더 빨리 하면 좋은데 우리 내신 대비 기간에는 우리 학생들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 문제는 다 지렛대로 열심히 풀었던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렛대 원리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요 점하고 여기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요 작용하는 점의 길이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건데 여기 무게가 2kg이고 여기 무게가 1kg이라고 하면 보이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야. 무거운 애가 더 가까이 있고 가벼운 애가 더 멀리 있을 때 평형을 이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수학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물리학 시간 이런 때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가 바로 여기가 1대 2였으면 여기가 지금 1대 2잖아. 1대 2면 사실 여기에는 2kg의 무게가 1kg의 무게가 달려 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에 또 여기 5대 3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게 비율에서 여기에 있는 무게는 이거의 3대 5. 그러니까 여기에는 3대 5의 무게. 그러니까 3kg과 5kg의 무게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똑같이 보면 되겠죠. 이 무게가 지금 다르잖아. 3대 5가. 그러면은 얘의 2배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를 10kg이구나 라고 쓰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 이렇게 됐을 때 3kg, 5kg, 10kg 했을 때 얘가 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앉아 있는 거죠. 여기 부분. 이 두 점의 교점, 요 부분에는 무게가 15kg, 둘이 더한 얘와 얘를 더한 15kg 달려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보면은 15대 3,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15대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15대 3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냥 5대 1 이렇게 찾는 방법이에요. 자,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삼각형인데 반드시 꼭지점에서 대변을 연결한 거. 꼭지점에서
대변에 연결한 거. 꼭지점에서 선이 총 3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통과하게 연결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비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 이 6개 비율 중에서 2개를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비율을 싹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해봐. 아무렇게나 이 비율이 뭐 1대2고 뭐 3대5야 뭐 했을 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2개 알고 있으면 나머지 비율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 없어도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겼을 때는 여기에 비율이 2개를 알려줬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지렛대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연습 한번 금방 맞춥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게요. 되셨습니까? 자, 봐봐. 일단 이 문제에서 애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AC는 2AB, AC는 2AB. 그러니까 여기가 2대1, 여기가 1대2, 여기가 K, 여기가 2K. 그 다음에 AC와 중점, AC, 요것도 중점, 요것도 중점. BD의 중점. 그러면 이렇게 평행. 되셨나요? 그러고 나면은 아 얘가 결국은 닮음이구나. 얘하고 닮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점점 내려오고 XX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닮음, 모래시계 닮음, 요렇게 닮음. 평행하고 있는 두 선은 이렇게 닮음이에요. 되셨나요? 됐니? 자, 뭐 이런 상태야. 그 다음에 GF의 넓이. 자, 이 넓이가 5일 때 전체 넓이 구해라. 자,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요 넓이가 5면 얘가 닮음이니까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넓이가 5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닮음비로. 그럼 이 넓이를 알고 있으면 여기가 1대2니까 전체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뭐 요 넓이 구한 다음에 3배 하면 답이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고요. 자, 그럼 비율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가 1대1이야. 1대1. 그리고 여기가 1대2야. 자, 이건 가계 이등분세 정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야. 저 밑에 줄만 보시면 B, G, E, C. 여기가 이제 1대1이고요. 1대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대2야. 자, 여기를 한 방의 비율을 구해주시면 돼요. 한 방의 비율.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둘이 더하면 3이고 요거 둘이 더하면 2잖아. 되셨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합을 맞춰준 거예요. 똑같이.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1대1은 3대3에 써도 괜찮죠. 2대1은 2대4라 써도 또 괜찮죠.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면 6, 더하면 6을 맞춰줘.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아 얘가 2대 1대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2대 1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얘기고 이 넓이가 4배, 이 넓이가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얘가 20이면 여기는 40이 될 거고 아 넓이가 6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평행하게 그었다. 이제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가 2대1, 얘가 2대1이라는 거는 얘도 2대1이라는 얘기야.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중점이죠. 무게중심은 연결했을 때 중점이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 넓이가 6이야. 이 넓이가 6이야. 그럼 뭐 해라? FDC가 GDF. 자, 얘가 아니고 얘가 6이야. 그때 요 넓이 구해라 이거야. 요 넓이는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2배 차이다. 그럼 이 초록색 넓이 구한 거에 절반 구하면 되는 건데 초록색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6이면 1대2라서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이니까 이 넓이는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넘어갈게요. 도형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쉬웠어. 도형이 조금 더 쉽고 이제 그 앞에 그 계산이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서 요게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어떻게 확인하냐? 중점 연결했으면 무게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요 넓이가 10이라는 얘기는 자, 이게 지금 전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6조각 넓이가 다 똑같잖아. 그 중에 이 2조각이야. 이만큼. 2조각인 상태야. 그래서 이 2조각을 넓이 알고 있을 때 전체 구해라 그러면은 요 흰색 넓이가 뭐가 되냐? 요 흰색 넓이가 3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0, 여기가 10 해가지고 30이 되는 거야. 되니? 근데 여기 2대1이니까 여기 넓이 얼마죠? 이게 15야. 왜냐 여기가 1대2니까. 되셨니? 자, 근데 여긴 또 뭐야? 여기 또. 보라색 넓이는 전체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넓이 3배 준 게 답이다. 135.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자, 넘어가서 29번. 자, X 하고 Y하고 자, 19번 보세요. 자, 19번 보시면 얘가 1대1이야. 여기가 1대1이고요. 여기가 또 2대1이야. 아까 했던 그 방법이거든.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이게 1대1과 2대1, 그러니까 그 닮은 비가 섞여 있을 때 이제 한 방에 통합하는 방법이야. 자, 요 흰색 더하면 합이 2고 주황색 더하면 합이 3이잖아. 합을 똑같이 맞춰요. 그러니까 1대1은 3대3이랑 똑같은 거고 2대1은 4대2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4대1, 3대3, 3대1대2. 그래서 결론이 이거는 아예 외워도 괜찮은데 얘가 이게 3대, 얘가 1대,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얘가 3대2니까 바로 뭐다? 얘가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3대2니까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구해라? 자, 요 넓이를 구해라 이건데 뭘 줬죠? 문제에서 자, 이 30, AHE. 자, 여기가 30이었죠? 그럼 바로 어때? 30이면 3대1이니까 넓이 바로 10이네. 그래서 10 더하기 8 하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피타고라스까지 있어서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벽에 24니까 여기가 12라는 건 바로 보이고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 X 직각. 여기도 직각이죠? 동그라미 X 직각. 여기가 X고 직각. 직각인 이유는 종이접기 했으니까 요각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직각이 되는 거고 얘도 3대 4대 5야. 그러면 결론 보시면 얘가 3X, 여기가 4X, 얘가 5X인데 종이접기에서 여기가 3X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8X다 이렇게 된 거거든. AFH 그러니까 X를 구할 때.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3대 4대 5죠. 3대 4대 5면 여기도 3대 4대 5여서 3대 4대 5가 되려면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8X가 8, 8X는 8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X가 1, 3대 4대 5 그래서 넓이 구하면 돼요. 뭐 잘했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21번. ABC를 3등분, 변 BC를 3등분 적시죠. 자, 이 넓이 6일 때 저 색칠한 노란색 넓이 구하면 된다 이거죠. 이 넓이 구해라.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얘도 여기 보시죠.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 자, 어떻게 하면은 자, 얘하고 넓이, 얘하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만 확인해줘서 이 밑변비 얘 대 얘만 확인해주면 될 건데 닮음이죠. 그래서 이 길이를 1이라 그러면 이 길이가 2가 돼요. 이 길이의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3배 해줘서 이 길이를 3이라 그러면 이 길이가 뭐죠? 이 길이가 6이 되고요. 맞나요? 이 길이가 6이 2가 되니까 결국 얘가 2대 3이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체크를 얘가 2대 3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는 거야. 괜찮니?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2대 3이면은 요 넓이는 9가 될 거 아니야. 됐니? 9고요. 자, 요 넓이하고 넓이 똑같겠죠. 얘는 중점이니까. 이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24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자, 얘는 결국 이제 얘가 원뿔대가 되는데 원뿔대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끝까지 가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렸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뿔대 문제는 이렇게 계산해라.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문제에서 이거 길이가 똑같다고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A2는 AB. 결국 이제 길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3짜리, 9짜리고요. 여기 얘기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사다리꼴에서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3, 3, 3인데 얘가 지금 9여서 얘가 6이 될 거고요. 좀 이상하지만 3이고 그래서 결론 잘 계산해 보시면 얘가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 3짜리, 밑변 6짜리, 밑변 9짜리니까 결국에는 3, 6, 9 이거는 이게 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요 원뿔대 부피가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중간 원뿔대 부피는 7이 돼요. 왜냐하면은 1대 8이잖아. 맞니? 1대 8인데 이미 1을 갖고 있으니까 요 밑에 것만 체크해라 그러면 이 밑에 것만 하면은 7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7이죠. 1대 8대 27인데 27에서 8을 빼면 이 부피는 19라는 부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자, n의 부피. 그러니까 요 부피가 285가 됐대요. 285파이가 됐대요. 그래서 요 부피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렇게 계산하면은 금방 합니다. 105 이렇게 나와요. 되셨습니까? 자, 21번. 자, 22번. 자, 22번은 3번 8대 15대 17 넘어갑니다. 자, 자 보세요. 이거 8대 15대 17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23번 틀린 애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니? 자, 얘도 이제 어떻게 해요? 펼치는 거죠, 이렇게. 옆면을. 펼치시면 얘가 6cm이기 때문에 12파이가 돼요. 이 12파이가 무슨 뜻이냐? 이 둘레가 결국 이 길이랑 똑같다. 왜냐면 얘가 감싸고 있으니까. 맞아? 되셨니? 자. 그리고 이제 뭘 찾아요? 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15파이래요. 이거 구하래요. 피타고라스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고요. 이게 3대 4대 5로 보면 되게 좋겠죠. 3대 4대 5. 3, 4의 3배하고 5의 3배하고 여기는 9파이게 이렇게 착각한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뒤로 갈수록 어렵지 않아요. 15번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13인데 저 길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13이잖아. 그래서 13, 여기가 12, 여기가 1, 여기가 5. 그래서 이 넓이 구해라. 2분의 5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도형은. 앞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도형을 먼저 막 앞에 걸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 뒤에 거 못 풀었다, 도형 못 풀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하고요. 뒤에 걸 먼저 풀고 앞에 걸 풀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 4개, 5개? 요 정도 틀렸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내가 아는 것 다 알 것만큼 다 안다.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시간을 이게 한 1시간 반 이렇게 줬으면, 2배로 줬으면 점수가 훨씬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문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2학년 내년 시험에는 좋은 성적이 있길 바랍니다.